지난주에 안 오신 분 모르시죠? 우리 딱 시작할 때 건강박수 치기로 했어요. 건강박수. 각자 본인들이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 좋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좋으라고 박수 치는 겁니다. 예, 건강하시게 사시라고. 좀 뭐 뜬금없이 또 박수를 치는. 우리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오늘 안 할래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장마도 이제 비가 오락가락하고 돌아오는 주는 초복이 있네요. 그죠? 내일 모레 초복입니다. 삼복더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또 우리가 늘 건강을 신경 쓰셔야 되고, 더우면 더우는 대로 또 건강을 늘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 이제 두 가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3일 날은 우리 총건강의 서울 지부에서 중심이 돼서 특별 이제 경정 강좌가 있는데, 전 우리 통령장까지 역임하셨던 혜정 종사님이 이제 주가 돼서 화엄경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중심이 돼서 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지방 순회를 하면서 포항교구에서 13일 날 포항교구에서 포항 보정시민당에서 강좌를 화엄경 강좌를 엽니다. 공개 강좌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 유튜브나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지난번 강좌들은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거기 순회 강연을 하면서 13일 날은 포항교구에서 이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중에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참석이 불가능하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게 좋은 기회입니다. 물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은 직접 우리가 직접 우리가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그것도 좋은 기회고, 또 복을 쌓는 어떤 기회이기 때문에 13일 날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나중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법도 좋으시고 우리 진각종 종단에서 아주 뭡니까 내노라 하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 어른 스님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법도 참 좋으십니다.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5일 날은 우리가 7월 15일 날 해탈절입니다. 해탈절. 그래서 7월 불공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해탈절이 있는 불공이기 때문에 해탈절과 같이 해탈절 불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월초 불공을 회양을 하지만 7월 15일 날은 해탈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심당에 또 많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해탈의 큰 어떤 인연들을 우리가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해탈은 뭐라 그랬어요? 해탈이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일단 갇혀 있는 것에서, 속박에서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근심 걱정이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번뇌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특히 지금 현대 우리 물질 시대는 스트레스가 막 복잡할 정도로, 그죠? 시대 자체가 우리 환경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할 스트레스로 가득, 현대인들은 가득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우리가 마음 다스림을 통해서 그래 거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인연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해탈절 불공에도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명품 인생이란 말이 있는데, 한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자기는 옷을 아무렇게나 여성이에요. 여성 연예인인데, 이야기하면 다 아실 분들인데, 아시는 분인데,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닌답니다. 자기는 옷을. 왜 이제 그렇게 옷을 왜 그렇게 뭐 신경을 안 쓰고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세요? 물었겠죠. 저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데 왜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왜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시냐? 그러니까 내 자신이 명품이기 때문에 자기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닌답니다. 자칫 잘못하면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단한 어떤 자존감이고 자신감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금에는 도금을 하지 않죠. 그죠? 진짜 금에 도금을 하면 금이 탁 지석지 붙어갖고 볼품 없게 됩니다. 우리가 꼴 사납게 되는 그런 진짜 잘난 사람은 잘난 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난 척 별로 안 합니다. 진짜 잘난 사람은 잘난 척하면은요 꼴 사납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가 나는 내 자신이 명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자기는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어떤 신발 그런 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품하고 짝퉁 이야기할 때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왜 명품과 짝퉁을 구분할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 그 들고 다니던 백을 머리에 이고 가면 그 짝퉁이라면서요. 근데 옷 속에 싹 이렇게 품 속에 감추면은 그 진짜 명품이랍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날 때 테이블 위에 가방을 백을 탁 올려놓으면은 그 명품 가방이고요. 테이블 밑에 슬쩍 내려놓으면은 짝퉁이래요. 그리고 남편이 사주는 거는 짝퉁이고요. 애인이 사주는 것은 명품이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 안 가는 척 할래요. 그건 모르겠는데 여하튼 재미있는 어떤 표현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명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름 명예 우리가 품성할 때 품자인데 명이라는 것은 명명하다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타인의 몫이에요. 타인이 어떻게 불러주느냐 타인의 몫이고 품이라는 것은 내가 갖추어야 할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입니다. 예. 그래서 품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은 입 세 개가 가시런히 놓여 입구자 입 세 개 가시런히 놓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품이라는 것은 성품, 품격, 성품이 참 좋다. 우리가 뭐 물건을 이야기할 때 품질이 참 좋다. 그리고 품격 있다. 그죠? 격조가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이제 달리 이야기하면 한자어를 갖고 이제 설명을 굳이 한다면은 진짜 성품이 좋은 사람은 품격 있는 사람은 입이 가시런한 사람,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제 한자어를 갖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 우리가 품이라는 어떤 성품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갖추어야 할 나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걸 명품이라고 명이라고 명명 이름 붙여 주든 주지 않든 그거는 나의 몫이 아니고 타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의 어떤 드러난 모습을 보고 사람이 그 상대가 타인이 참 명품이다라고 이름 붙여주면은 좋은 거고 이름 붙여주지 굳이 않아도 정말 내가 명품의 어떤 성격을 갖고 명품의 어떤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연연해 하지는 않겠죠. 그죠? 자, 여하튼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늘 뭡니까?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있고 그리고 늘 신구의 어떤 삼업이 아니라 우리가 삼빌행을 한다. 내 말과 내 입으로 그리고 내 행동이 그리고 내 마음 씀씀이가 우리가 품격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 다 와야 됩니다. 나답고 부처님 다 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가 어떤 명품이 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속된 말로 그냥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아무리 좋은 명품의 어떤 그런 옷을 걸치고 있고 가방을 들고 있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있어도 그것은 짝퉁 인생이에요. 짝퉁 인생이고 내가 아무렇게나 걸치고 아무런거나 입고 다니고 아무렇게나 신고 다녀도 내가 정말 명품의 어떤 자질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는 어떤 명품 인생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보살님, 각자님처럼 빛이 나잖아요. 그죠? 막 빛이 납니다. 명품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어깨 힘 한번 딱 주세요. 근데 굳이 힘 안 줘도 명품 인생입니다. 명품 인생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살고 싶으면은 잘 놀아야 된대요. 보살 각자님 잘 노세요? 잘 놀아야 된대요. 노는 거 하나는 자신 있어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잘 놀아야 된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가 옛날에는 산업화 시대 이전에 옛날에는 이 노동이라는 것이 되게 신성시됐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노동이라는 것은 이 자연과 인간을
하늘과 자연, 땅과 자연을, 그러니까 그 인간, 그러니까 크게 자연과 인간을 매개하는 수단으로서 이 노동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가 자아 실현, 자기 자아를 구현해 나가고 실현해 나가고 인격을 완성해 나가고, 어떻게 보면 노동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었어. 수행인데 이 산업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노동이 뭐냐 하면은 삶의 어떤 생활 방편이고 수단으로 바뀌어간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산업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이,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일한다, 일을 노동한다 소리 안 하잖아요. 일한다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이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글, 그 미국에 있는 구글이라는 큰 회사의 사옥에 가면은, 뭐가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입구에 워크스테이션이 아니고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적혀 있대요. 워크라는 건 일이잖아요, 그죠? 플레이는 놀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이라는 것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노동이 신성하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매결하면서 자아 실현을 해나가고 스스로를 어떤 구현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노동이었는데, 신성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노동이 워크가 돼버리고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워크가 됐다. 그러니까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놀이가 돼야 되는데, 옛날 그전에는 하나의 놀이라는 개념으로 놀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놀이를 통해서 그 노동이라는 걸 통해서 그 가치 실현을 통해서 자기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그죠? 자아 실현을 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제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이 노동이 일이 되는 것과 놀이가 되는 것이 차이점. 노동이 그냥 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가치 전략을 해버리면은, 노동이 일이 돼버리면은 내가 그만큼 가치가 떨어져서 그 노동을 통해서 노동의 어떤 영혼이 없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냥 내가 마지 못해 내가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재미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이라는 것을 일로 하면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영혼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가 없죠. 자기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만족이. 그죠? 그래서 노동이 일이 아니라 노동이 놀이가 돼야 된다. 놀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들여다보면서, 시민당은 우리 방금 뭐라 그랬어요? 방금 우리 실행동 경전에 시민당은 정신정화의 전당인데, 시민당은 정신정화의 놀이터가 돼야 되겠다. 우리 보살님, 각자님 심당에 오실 때 뭐 하러 오세요? 불공하러 오시죠? 그죠? 뭐 기도하러 오신다 그래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심공, 만공부하러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불공이 놀이가 돼야, 불공이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 불공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내가 공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뭔가 좀 무거운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시민당에는 불공을 드리러 온다, 정성을 드리러 오는 건데 이게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일이 돼서는 안 되고 뭐가 돼야 돼요? 놀이가 돼야 되겠다. 그죠? 마음으로 하는 놀이가 즐거워야 돼요. 우리 마음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당에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놀이가 되고 이 마음 놀이가 즐거워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심당에 오실 때 마음 놀이 한다고 생각해요. 심당에는 정신정화의 뭐다? 놀이터. 놀러 오세요. 불공 드리러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오지 마시고, 딱 올 때 보면 그렇잖아. 심당에 딱 들어올 때 부처님과 내가 한판 한다는 목적으로 뭔가 근엄합니다. 근엄하고 심당에 탁탁탁 희사하고 올 때도, 자 부처님 내가 이렇게 정성 드리러 왔는데 내 원이 이거 소원이 이거 한데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드릴 테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심당에 들어오는 그 자체부터 마음이 환희하고, 가끔 가다가 내 마음을 언짢게 하는 도반들이 있어도 그 도반을 보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고 도반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심당에 오면 뭔가 즐거운 게 있어야 되겠다.
그죠? 즐겁게 있어야 되겠다. 즐거운 거 자꾸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몫이에요. 뭘 하면 더 즐거울까? 뭘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말 이 불공 드리는 것이, 마음 공부하는 것이 마음놀이가 되고 즐거운 어떤, 우리 그래서 환희한 마음으로 행하라. 환희한, 즐겁고 환희한 마음, 환희한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 심으면 멋이 된다? 하나 심으면 열이 된다. 억지로 하게 되면은 하나를 행하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조차도 되기 힘든데,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면은 하나 심어 열이 된다. 마찬 우리 다 아시죠? 공부를 하더라도, 책을 읽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죠? 학교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앉아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읽을 때는 그 결과가 10배, 20배가 될 수 있지만은 억지로 앉아 있으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앉아 있어도 허리만 아프고 성과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공부하는 모습도 앉아서 지금 앉아갖고 수행하는 온만의 반면 지는 염송하고 삼밀 수행하는 이 모습도 즐겁고 환희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와 그러지 않을 때, 그래서 일이 아니라, 불공한 것이 일이 아니라 놀이가 돼야 된다. 그죠? 우리 공자님 말씀에 뭐가 있어요? 하기 시습지면 불역열호라. 그죠? 뭐예요? 내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은 즐겁다는 거예요. 배우고 때때로 익힌 것이 즐거운 거야. 공부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 심당에서는 제가 그냥 지어봤어요. 하기 시습지를 싹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수의 시행지면 불역 열호하라. 수행하고 때때로 실천하면은, 때때로 행하면은 그 자체가 정말 즐거운 것이 아닌가. 그냥 제 혼자 지어봤어요. 괜찮아요? 어때요?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도 갑니다.